네, 수요일마다 뉴스 하이킥과 함께 하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재성 수석과의 정치 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서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취임 100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100일 만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버렸다. 그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고 인사 문제, 또 외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뭐 사진이 노출되고 공적 시스템이 작동 안 되고 김건희 여사 문제, 폭우 속 퇴근, 그 이후의 대응 문제, 네.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전방위로 걱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래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도 대답 안 하시고, 예.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지지율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그냥 닫아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100일 만에 성과를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는 100일 기자회견을 안 했어요.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이야 이제 광우병 시위 뭐 이러면서 막 폭락하고 그랬으니까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아마 고향에 찾아가는 걸로 그냥 가름하고, 원래 잘 안 하시는 분이고. 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했거든요. 예. 근데 100일 만에 무슨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은 간단하게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 방문해서 핵 문제를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라는 걸 확인했다. 네. 뭐 이런 정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그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온 국민은 다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시고 잘했다는 것을 쭉 열거를 했는데 당연히 구체성이 없죠. 네. 그래서 100일 만에 성을 쌓고 그 안에 그냥 갇혀버린 그런 네. 것이 드러난 회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기대했다가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대통령과 여당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이고, 법원에서 가처분 지금 심리가 열리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혹자는 그게 잘한 거다, 말려둘 필요 없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요,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텔레그램 문자로 권성동 대표와의 문자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자기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하느라고 챙겨볼 그런 여유가 없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텔레그램 문자, 내부 총질 문자. 그런데 예. 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대응한 적이 없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네.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진 상황,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야죠. 네. 그런데 아예 나는 그런 대응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스스로가 쌓은 성벽 안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주시면서 빨리, 네. 아주 빠른 시간에, 아주 빠르게 100일 만에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사실 여야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냐 반대냐 각자의 선언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성공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100일 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만 잘 될까요? 저는 뭐 누차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한테 있고 또 김 여사한테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태도 또 의지 이런 것을 다 바꾸고 가다듬지 않으면은 사실은 인적 쇄신도 그게 효과가 무망한 거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기 어려우면 인적 쇄신이라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 내외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말 빨리 구축을 해라. 김건희 여사의 뭐 이부속실 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이지만요. 네.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투명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든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 네. 이런 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사실 5세 취약 문제 네네. 이 문제도 사실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냥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바로 지시해서 신속히 검토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한 과거 군주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레드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 검토를 포지티브하게라도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이 돼도 네. 불쑥불쑥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이 내놓고 부인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잘못된 정책을 얘기하거나 노동부 네. 장관 52시간 누구 그랬죠. 그럴 때마다 대변인을 포함해서 관련 부처 또 청와대 관련 이 파트에서는 거짓말과 해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좀 작동을 시켜라. 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보복의 정치.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이 검사 출신들이 장악한 권력 아니에요, 사실 네. 지금. 그것을 잘할 수 있었고 그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걸 가지고 국정 운영에 하나의 그 기준이나 이런 걸 잡으면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와 사정의 칼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준석 대표의 문제도 사실 이준석을 제거하면 좋아질 것이다 상황이. 네. 또 지금 뭐 남북 문제 관련돼서 이 피격 공무원 문제나 네. 북성어부 문제나 국정원장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문제도 결국은 저건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 인사 문제로 구속되고 배공규 장관 이 저기 뭡니까 구속영장 장관. 했다가 실패했지만 여전히 그거는 이제 수사하고 기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일부 기재부까지 확대하고 임정석 전 비서실장까지 지금 겨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과연 네. 그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정부 윤석열 권력이 지금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만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오직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정이라든가 잘할 수 있는 본인들의 특기에 해당하는 걸로 예. 국정 운영의 기준이나 주특기로 삼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최 수석께서 SNS에 호소 글을 올리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양산 평산마을에 다녀왔고 네. 문 대통령도 뵙고 그러고 왔는데요. 정말 그런 이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막 시위 상황 이런 것이 거의 스트레스가 계속 커지는 네. 그런 상황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도 집시법 개정으로 예. 이걸 해결을 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1인 시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수의 집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예. 그래서 1인 시위는 좀 무방비 상태예요. 아하. 그러니까 집시법 개정하려고 개정안 낸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 질문에 그 뭐 대통령 집무실도 데모하는데 1인 시위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경호법과 관련된 시행령에 보면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어제 카터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에 거기서 욕설하고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고 처형해야 된다. 뭐 어떻게 뭐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욕설도 막 나오고요. 그리고 그 확성기로 그렇게 그냥 이 사저 안에서는 더 크게 들려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고문 당할 때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음 고문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된 취조, 계속된 같은 질문을 예. 계속해서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 일종의 고문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확성기로 그런 온갖 욕설과 처형해야 된다, 총살해야 된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것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예방 차원이 아니고 벌어지고 있는 저거를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의 틈새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경호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안전과 이것을 위해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경호구역을 넓히면 돼요. 아. 그다음에 출입 통제나 이런 이제 안전 점검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검색들을 할 수 있고 예. 심지어는 경호원들이 돌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법관 경찰관의 권한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시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 안 되면 그걸 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윤 대통령께서 이것을 네. 잘 파악하시면 그 법의 틈새라는 그 뭐 윤 대통령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어찌할 수 없는 거를. 네. 그것을 제끼고 경호법과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명료하게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과거에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이 바로 경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상황이 예. 그 사저 문 대통령 사저 앞에 네. 그 1차선 길에서 시위를 하거든요. 음흠. 그래서 경호 구역을 거기까지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막 그냥 확성기로 그렇게 하고 네. 또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그래요. 예. 폴리스 라인도 넘고. 주민분들이 무척 괴로워하신다고. 네, 그래서 이거를 들었습니다. 확대를 하고 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확성기로 욕설하고 총살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안전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 협박 행위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을 경호구역 확대해서 출입 통제를 하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확대를 할 수 있고요. 예. 관련 법에 보면은 경호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불가피한 경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예. 이제 출입 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모쪼록 평산마을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분들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적으로든 행정부의 그런 역할과 노력에 의해서든 경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든 말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